네, 시작하기 앞서 저희 호서대학교 그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자신감, 단단한 아무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호성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넘치는 자신감을 지원하죠. 너의 미래를 지원할 캠퍼스. 직업적 성을 찾아주고 취업 지원도 함께하는지 특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너의 신경을 기울여 자신감까지 레벨업. 대단하다. 호서대. 너의 자신감을 세상에 보여줘. 꿈과 희망과 일치하는 바로는 세상의 문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 다른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니?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더 큰 힘을 뚫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해라. 이제는 글로벌한 세상이 네 앞에 펼쳐질 테니까. Great. 호서대. 이제 자신감 넘치는 너는 미래 세상에서 담긴 인재라는 뜻이네. 다양한 첨단 기술의 신분을 유지하고 미래의 주인공은 단단한 너다. 그럼 일상에서 승리했게 인간배우로 삶을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열정을 불태운다. 너의 무한한 가능성을 너는 새로운 세상으로 안겨요. 오케이. 접수 완료. 20살 청춘의 시작. 이렇게서 오늘 이루는 캠퍼스. 더 큰 세상을 지금 배 안에서 당연히 웃어야지. 네, 이제 저희 학교 영상이었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랑 거리가 멀지 않은 지역에 캠퍼스가 있고요. 보시면은 7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51개 학과가 있는 규모가 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2,000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1,2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호서대학교는 많은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된 내용 외에도 총 합하면 한 1,500억 정도 이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름 명칭들을 보면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장학 지원, 그리고 학습 공간 확충, 진로 설계 이런 쪽으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 호서대학교가 원래 공대로 커온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게 4년간 271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4년간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게 뭐 기준이 있긴 한데 학생들이 학점 3.0이 넘어야 이제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공학과, 지능로봇, 그리고 신소재, 컴퓨터공학부, 전자재료 관련된 학과가 이제 3, 4학년 학생들이 사업을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학금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서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생긴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졸업생이 한 1, 2회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호서대학교 주변에 아산 원양사업장 삼성전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최종 나갈 때 패키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인재 양성을 맡아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무 교육도 삼성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관련된 뉴스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품별로 구조를 만드는 패키징과 검사를 수행하고 고객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최종 경쟁력이 올라가는 특히 패키징 푸드 환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차세대 연구 개발의 핵심 분야로 인력 수요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장과 가까운 호서대와 손잡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공대 수학연생 10명을 선발해 반도체 고전공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고 그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급기야 호소대가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첫 신입생 47명을 뽑았는데 성측 부전과 협력사 교신 2명이 교육 과정을 짜는 데 직접 참여하고 실무적 교육을 맡을 정도로 바꿨습니다. 호서대학교가 저희 회사랑 한 3.8km, 차로 한 5분 10분까지 안 걸리는 지분거리 있고 이 반도체 공학과에 대한 그 개설비,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 호소대는 상대대 지역 상생 협력에 힘입어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교육 대상을 현재 6명에서 내년에 200여 명까지 확대해서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까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대기업과의 연계 속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한 가운데 삼성이 지역대학에서 인재 양성이 나서는 지역 상생 사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탄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뉴스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동물보건복지학과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여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질 만한 학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3년 완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간호학과를 4년제든 2년제든 졸업해야 이제 국가자격증을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물보건사를 볼 수 있는 국가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동물 쪽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호서대학교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여러 대기업에도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취업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특강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그 취업 전문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많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대외 활동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유도하고 있는 대외 활동을 가지고 졸업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취업뿐만 아니라 좀 공무원 쪽 관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는 경찰 행정학과랑 그리고 소방 쪽 학과가 있는데 그쪽으로 공무원 부분에서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년 등록 생활관비도 지원해드리고요. 뭐 도서구입비나 개인 학습 공간 같은 부분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 공무원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 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뭐 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쪽에도 조금 강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뭐 인력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으로 사실 창업하기 좀 현실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호서대학교에서 지원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국가사업 창업중심대학에 선정이 된 건데 보시면은 정계대학이 선정되는 사업이고요. 수도권에는 한양대 성균관대 그리고 충청권에는 충북대 호서대 한남대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사실 학생들이 창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은 최대 1억까지 창업 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창업도 30여 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창업해서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혹시 간호학과 쪽 관심 있는 친구 있을까요? 간호 쪽? 간호 쪽에 좀 유명한 뭐 드림널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좀 간호사 쪽에서 좀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생이 호서대학교 학생이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 계열 학생들이 함께 창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모모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이 인형 회사인데, 그게 한창 막 나이키랑도 협업을 하고, 막 올리브영이나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 협업해서 종이로 만드는 인형, 이런 걸로 해서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열심히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인당 장학금을 한 380만 원 받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38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좀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뭐 어떤 뭐 근로장학생을 하거나 아니면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서 보시면은 30만 원 이상으로 받아가는 친구가 있고 좀 덜 받아가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장학금은 평균적으로 380만 원 받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내용, 글로벌 역량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인데, 좀 교환학생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돈 주고 해외를 많이, 해외를 가는데, 저희 호서대학교로,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뭐 단기 어학나 해외 파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학기와 교환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학 때 이용해서 교환학생 다녀올 수 있으니까 글로벌 역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나는 해외보다 조금 국내에 있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저희 학교에 838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버디 프로그램이나 멘토 멘티를 하거나 뭐 EMC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언어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2,7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보시면은 선발 기준은 전년도 기숙사 희망했던 학생들 모두 다 있습니다. 사실 여기 거리가 가까워서 통학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기숙사면은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관비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원, 그리고 뭐 4인실이면 98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침이랑 저녁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시설 사실 여기 있는 게 행복기숙사라고 조금 최근에 기숙사예요. 지어진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숙사 종류가 두 가지여서 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학 같은 경우는 친구들은 사실 천안 하면은 천안 터미널에서도 셔틀버스가 있고요. 셔틀버스는 저희가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8시부터 9시까지 한 8개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셔틀버스 이용은 충분히 학교 왔다 할 수 있고, 그 학과에 따라서 캠퍼스가 나뉘어 있는데, 셔틀버스 타고 천안 캠퍼스에서 출발하는 게 아산까지 가요. 뭐 천안 캠퍼스 터미널 역 2개 지났다 셔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TC 혹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ROTC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고요. 보시면은 1학년 때 선발하고 2학년 때도 같이 선발해서 혜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군인 쪽이나 뭐 임관하는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유아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시각 디자인학과, 연극 트랙, 청소년 상담학과, 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이렇게 있거든요. 교직 열린 학과들이. 그래서 여기로 해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치원이나 중등, 초중등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집 요강 열어보시면은 모집 정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10% 학생들만 교직을 이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60명이 모집 정원인 학과에서 이제 10%면 6명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입학할 때 성적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학점 있죠. 그 학점으로 이제 교직을 가는 거라, 만약에 본인이 교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게 6명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6명이 다 저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그 밑에 6명까지 또 돕니다. 예비번호 도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교직 과정 희망하시는 친구 있으면은 한번 눈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 안내 드릴 건데요. 전형 안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천안 캠퍼스 그리고 아산 캠퍼스 있는데 천안 캠퍼스 보시면 대부분 좀 인문 계열이나 혹은 경영 계열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학과들이 다 아산 캠퍼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걸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전공학부는 들어올 때 전공 안정해서 들어왔다가 1학년 때 그냥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불가능한 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 간호, 물치, 임상, 그러고 저기 있는 유아교육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51개 학과 중에 4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연도 좀 바뀐 건데 AIT 스쿨이라고 AI랑 IT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 컴퓨터, 지능로봇, 전자공학 이렇게 4개 학과로 광역 모집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입학하시면은 이 밑에 4개 학과 자유롭게 가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사실 이번 연도에 좀 크게 바뀐 게 계약학과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이 해당되는 학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유통, 첨단산업 AI 공학과인데 이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가 4년인데 3년 과정으로 학교를 마치고 취업까지 바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단점은 사실 대학생활 생각하시면은 좀 여유롭게 건강도 즐기고 막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막 잔디에 누워서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학과로 들어오시면은 좀 고등학교 때처럼 좀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4년에도 학생들이 18학점씩 들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여기는 막 한 학기당 30학점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진짜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수업을 들어야 된다 정도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T 스쿨이 이번 연도에 처음 신설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전년도 입시 결과 성적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기 시스템이 사실 좀 비슷한 분야예요. 전기랑 시스템이. 그래서 학과가 통합됐습니다. 전기 시스템 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법경찰 행정에서 그냥 경찰 행정으로 산업심리에서 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바뀐 부분들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의 면접 전형이 항공 서비스학과만 뽑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간호학과 외 20개 학과로 확대가 돼서 이제 면접 전형으로 뽑는 학과가 있고 안 뽑는 학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전형에서 면접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도 작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 60, 그리고 면접 40 해서 봤었는데 올해부터 서류평가 100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면접 보기 좀 부담스럽고 면접 보기 저는 좀 면접을 못 볼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류평가로만 100%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된 내용 모두 다 감점이 되어 기록이 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대학교에 입학할 전형이 총 4가지 정도 있어요. 방법이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에 성적 100% 들어가는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면접 보는 전형, 성적 60, 면접 40으로 들어가고요. 종합전형은 이제 이번부터 생활기록부 100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유형2가 이게 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관련 내용인데 여기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9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 관련된 내용이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교과 성적 100으로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집 요강 한번 보시면 여기 학교 친구들은 사실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해당이 될 거예요. 지역 인재 전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든 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검정고시자가 만점을 받고 들어와도 2등 최대입니다. 근데 다른 학교 1등급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함께 경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딱 그 말대로 지역의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정고시자들이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떤 걸 지원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지역인재를 좀 더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뽑는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면접 전형으로 한번 보시면은 교과 성적 60, 면접 40으로 들어가는 전형이고, 면접이 여기에 생긴, 그러니까 이 면접은 어려운 면접이 아니라 저희가 예상 문제도 공개해 놓을 거고요. 그러고, 면접 질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답변만 달아놓고, 그리고 내 경험에 빗대서 면접 답변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면접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적을 전 과목 반영하지는 않아요. 성적 같은 경우는 국, 영수, 사, 과, 한국사에서 석차 등급 상위 12과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12과목이 이제 5학기 중에 12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충분히 12과목 이상 들어갈 거고요. 그러고 만약에 여기 졸업생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이 반영될 거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진로 과목은 A, B 표기되는 거 있잖아요. 아마 2,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이제 받고 있을 때 진로 과목 3개 반영이 돼서 보시면은 A급은 1등급 플러스 성취도 비율을 소수점자리로 나타내서 더해주고요. B도 3등급, C도 5등급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전 과목 성적보다는 좀 더 성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해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영어가 막 1등급이고 수학이 9등급이에요. 그러면은 9등급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이 좀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의 성적이 조금씩은 오를 거고 등급 간의 편차가 좀 큰 친구들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면접 관련된 내용인데요. 면접 사실 일반적인 면접이랑 똑같아요. 입시라고 대기했다가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가게 될 건데 다대 1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2-3명 정도 있고 학생이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없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항공서비스학과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대 다로 봅니다. 한 5명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입시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7월 말쯤에 올린다고 들었고요. 그러고 학과별로 이제 문제가 다 다를 거라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접고사 성적이 높은데 면접고사 불참하면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 입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슬랙스에 그냥 셔츠 정도만 입고 오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만약에 교복을 입고 와요. 입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입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학교 졸업 가운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안 보이는 검정색이 있어요. 그거 입혀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면 이제 옷을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이요. 사실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서류평가가 보통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게 생활기록부를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 생기부가 학과를 쓸 정도로 좀 쌓여있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진로를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특정 학과 간호나 뭐 유아교육이나 이런 데는 좀 제외하고 갑자기 진로를 트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2학년 때부터 정해서 오셔도 조금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때부터 좀 열심히 생기부를 쌓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도 그쪽 관련된 거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서류평가 100%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한 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여기는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1단계 서류평가에서 5배수 선발하고 그러고 2단계 때 1단계 서류 점수 10, 그리고 면접 90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면접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한 학과에 대해서 20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막 삼성, 뭐 LG 이렇게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도 사실 내규적으로 보면은 한 번에 20명을 채용하긴 어렵잖아요. 회사 규모도 규모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두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뽑는 학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한 20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평일 주간 수업을 듣고요. 2, 3학년 때는 해당 기업에 출근하고 그러고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에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들어야 일도 하고 수업도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 때 또 그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같이 들어와요. 인사 담당자, 교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만큼 이쪽으로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부터 그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와서 임금도 받고요. 그러고 졸업할 때 바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 AI, 물류유통 조금 요즘 공대 쪽으로 많이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은 제가 좀 이따 밑에 또 상담하는데 박람회장에 내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 9월까지 계속 기업이랑 컨택해서 뽑을 거예요, 회사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회사들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됩니다. 1학기 때 듣고, 방학 때도 수업 듣고, 2학기 때 듣고, 동계 때도 듣고, 그래서 60학점을 채울 거예요. 그러고 2, 3학년 때는 이제 60학점 나머지 채울 건데, 이제 2, 3학년 때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에 수업을 쭉 들을 겁니다. 나머지는 회사 출근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그 회사로 바로 취업을 하게 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사실 장학금 지원도 좀 있어요. 학생들이 1학년 때는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이제 나머지 등록금을 지원해 드려요. 그리고 2, 3학년 때는 사실 기업으로 다니니까 기업도 조금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는 금액은 사실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50만 원 선으로 이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학년 2학기부터 학점 3.0 이상일 경우 학생 전액 장학금으로 돼요. 어찌 보면은 조금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경우라고도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사항인데요. 그 기업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러고 뭐 속차전호 선발하고 뭐 이거는 3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휴학이나 뭐 이런 게 다 불가능해요. 아파서 휴학하거나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과하거나 뭐 학교를 안 다니거나 이러면은 바로 재적 처리되고 등록 반환하게 됩니다. 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회사가 파산이 나요. 학교 시켜줍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자기의 의사로 인해서 이제 좀 학교 뭐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대로 이제 입학 취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학업 경영 60, 사회적 40 이렇게 해서 6대4로 반영이 이런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같은 4등급인데 학교에 따라 또 그게 많이 다르잖아요. 학교의 수준에 따라도 다르고 학교의 표준 편차나 원점수나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요.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급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 뭐 원점수나 표준 편차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학생 한다. 그냥 단순히 등급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특, 행특이랑 창체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서류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관련 내용인데 여기는 딱 다른 게 면접 시간이 15분이에요. 아까 그 과의 면접 전형은 10분이었고요. 여기는 15분 내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또한 6대 40으로 해서 고요. 이게 다 2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서류평가
올라갔잖아요. 서류평가 100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학업 30, 진로 40, 그리고 뭐 인성 관련된 내용 30 해서 총 100으로 30, 40, 30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학업 용량이 30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올해 바뀐 걸로 보시면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이게 이거 성취도 내용이에요. 얘가 30에서 2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성적보다는 좀 더 세특기나 인성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평가 항목을 보면 세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항목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을 평가할 거다. 진로 관련된, 인성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할 거다. 그리고 실기 관련돼서 관심 있는 있지만 사회체육, 골프, 디자인 계열, 그리고 영상, 문화 콘텐츠, 실용음악 이렇게 실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비율이 좀 다릅니다. 사회, 골프, 디자인, 애니메이션, 문화영상학부 같은 경우는 8대2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예술가 9대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실기 쪽 준비하는 친구들은 6장 다 실기로 써요. 근데 시험 실기고사 일자를 신경 안 쓰고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카드를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체육이랑 골프는 14, 15일, 10월 14, 15 중에 하루에 보고요. 공연예술학부나 문화영상학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10월 18일 날 실기고사를 보고 애니메이션 10월 19일 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기 종목인데요. 조금 최근 했던 거 말씀드리면 봐주시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스쿨에 해당되는 이 4가지 학과들은 다 문제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제은행 준비하셔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집 요강 뒤에 QR코드 두 번째 거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관련된 내용, 문화영상학부.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실기인데 여기는 구술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면접이랑 똑같은 면접을 보는데 약간 그 영상미디어나 문화 콘텐츠, 기획 이런 쪽 이론과 그리고 창작 구성 능력 관련 내용들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인데 그래서 면접을 보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있어요. 여기는 입상 실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태권도, 테니스, 보디빌딩, 탁구, 남자 이렇게 뽑고 있고 다 정규 규모 대회에서 8강 이내로 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 수 있고요. 골프 같은 경우도 이런 이나 해외 투어 시드권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막 비교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어요. 보시로 해서 봤을 때 성적대가 다 1, 2, 3, 4 정도인데 여기는 3, 4, 5 정도로 성적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인데 종합 전형이 그만큼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류평가나 생기부를 보고 평가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로 보시면은 1.7등급이에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간호학과 상담받으러 왔더니 좌절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1.7인데 종합 전형 없으면 3등급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가 4등급까지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4.4 친구가 좀 특이해서 찾아봤더니 이 친구가 서류평가가 이제 점수가 딱 마지막 라인 쪽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면접 볼 때 거의 다 뒤집어서 1등으로 면접을 봤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면접이 없어진 만큼 학생들이 면접 보기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기부가 간호학과로 좀 맞춰 있으면 좀 있을지 예상을 해서 지금 이
그리고 모집 요강 맨 뒤쪽에 입시 결과에 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보다는 성적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쓸 때 한번 그거 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만약에 애매해요. 그 뭔가 합격할 수 있나 없나 좀 애매해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경률이나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전형보다는 현재 전형 할 거예요. 정리하자면 뭐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전형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전형별로 같은 뭐 학생 교과의 학생부 전형 하나,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하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규모가 큰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전과제도가 활성화가 잘 그래서 입학 변경한데 전과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80~90% 학생들이 다 전과를 해요. 근데 전공 불가능한 학과는 유아교육, 간호물치, 임상병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과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과해도 이쪽으로 졸업 전공 과목이나 이런 거를 나와야 되는 친구들인데 전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1학년, 2학기, 2학년 때 이렇게 전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어려워서 막아놓은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원래 수능 보건 계열에는 있었는데 수능 없어요. 학생들이 고요. 습니다. 원래는 면접이 감을 그리고 진로 과목 ABC로 표기되는 거 3과목 반영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는 사실 아까 12+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뭐 이런 수시 상담하기 누르면은 성적을 다 입력하고 해요. 그래서 성적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A가 3개면 A 3개 넣어 주신 다음 계산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3년치 비교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적정인지 뭐 상향인지 하향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 놓을 거라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전화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전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상담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켜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 입학팀에 한 18명 정도 직원들이 있어서 학생들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축제에 뭐 어떤 연예인이 오고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한 그런 내용들 많이 올려놓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형 관련 내용도 올려놔요. 뭐 이번 연도 먼저 영상이나 실기 관련 내용들도 올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한번 들어가서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호서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는 영상 한번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서대학교 그 보여드렸고요. 이제 우리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나 네. 그런 부분 만약에 생기신다면 오늘 있을 거니까 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